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충격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단위 충격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충격류 함수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충격류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F 입실론 T. 예, 이렇게 씁니다. 입실론은 아주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F 입실론 t라는 이 함수는 정의하는 방식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t가 0부터 입실론까지 입실론을 아주 작은 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아주 짧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함수값을 입실론분의 1 이렇게 갖는 겁니다. 역시 입실론을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역수는 굉장히 큰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구간에서 굉장히 큰 함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 구간 0부터 입실론의 바깥쪽 구간이니까 0보다 작은 쪽하고 입실론 이상인 쪽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바깥쪽 구간이 생기지요. 이 바깥쪽 구간에서는 함수값을 0이라고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한 함수를 f 입실론 t라고 씁니다. 우선 f 입실론 t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 입실론 t는 여기 표시된 입실론 이걸 가지고 아주 짧은 구간 0부터 입실론까지 이 구간을 정하고요. 이 구간 안에서는 입실론분의 1이니까 굉장히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깥쪽은 전부 함수값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함수를 계단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 0보다 작은 쪽에서는 함수값이 0이니까 이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입실론분의 1 하는 것을 시작 부분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는 입실론분의 1에서 뒤에 입실론에서 함수값이 변하고 있죠. 그렇다면 입실론부터 함수값을 갖는 계단함수 u t-입실론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 차이가 나는 거냐 이 뒤에 있는 값 0에서 앞에 있는 값 입실론분의 1을 빼준 거 그러니까 0에서 입실론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1이죠. 예, 이것을 이 계단함수 u t-입실론에 곱해주고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단함수로 표현하면 이 함수는 입실론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1 곱하기 u t 마이너스 입실론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예요. 예, 이렇게 충격류 함수 f 입실론 t 이런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0부터 입실론까지 아주 작은 구간에서 아주 짧은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값, 입실론분의 1을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함수값이 없어요. 여기 왼쪽 오른쪽은 0입니다. 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이 특징을 우선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구간을 밑변의 길이로 하고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그런 직사각형이 생겨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가로는 0부터 입실론까지 구간의 길이니까 입실론이죠. 세로는 입실론분의 1이죠. 예, 그래서 입실론하고 입실론분의 1을 갖다 곱하면 1이죠. 예, 그래서 그 넓이가 1이 됩니다.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충격류 함수라는 것이 아주 작은 수 입실론에 의존해서 이런 함수로 정의가 된 거죠. 예, 여기서 이 충격류 함수의 이 입실론을 0으로 보낼 때의 극한, 이 극한이 되는 함수를 우리는 델타 t라고 쓰겠습니다. 델타 t, 이 기호를 기억해 주시고요. 델타 t라고 쓰는 이 함수를 이름을 줄 거예요. 단위 충격 함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단위 충격 함수. 예, 단위 충격 함수는
충격류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위 충격 함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충격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부터 구해 볼까요? f 입실론 t의 라플라스 변환은 우린 늘 했듯이 이렇게 계단 함수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입실론 분의 1, 입실론 분의 1 묶어낼 수 있죠? 상수니까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에 의해서 그냥 상수는 곱하면 되고요. 그렇게 묶어내면 1 마이너스 계단 함수 이렇게 되죠? 예,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다 알고 있는 함수네요. 1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고요. 그리고 계단함수 ut-입실론 이것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2의 마이너스 여기 있는 수 입실론 s승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1-ut-입실론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여기 분모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입실론 s분의 분자는 1-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 이렇게 되지요. 예, 여기 충격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충격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구해 볼 거예요. 정의대로 단위 충격 함수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려고 하는데 델타 t는 충격류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극한의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면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과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 극한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취할 때 적분하고 취하는 순서를 바꿔주셔도 돼요.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f 입실론 t의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계산하고 그것의 극한을 구하면 되지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놨습니다. 예, 입실론 s분의 1-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에 입실론이 0으로 갈 때에 극한을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이 극한의 변수는 입실론입니다. 그렇다면 분모, 입실론이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죠. 분자, 입실론이 0으로 가면 2에 하는 것은 0승이니까 1로 갈 텐데 거기 1에서 지수함수를 뺐으니까 1-1로 가니까 역시 여기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부정형이네요.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니까 우리 이런 기술을 몇 번 썼지요. 예,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가지고 극한을 계산할 텐데 로피탈의 정리는 분모를 미분한 것분에 분자를 미분한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극한의 변수가 입실론이니까 예, 미분하는 것을 예, 입실론으로 미분해야 되죠. d 입실론 분의 d.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둘 다 입실론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모는 입실론 s니까 입실론으로 미분하면 s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d 입실론 분의 d 입실론 s 이렇게 계산해서 입실론으로 미분해서 s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럼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 이걸 미분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그냥 곱하고요. 그러면 지수함수 미분에 곱하면 되는데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 그냥 곱해주고요. 이제 연쇄 법칙을 써서 마이너스 입실론 s 이걸 입실론으로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s가 되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 이것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s가 약분됐으니까 결국은 예,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 이것의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극한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입실론이 0으로 가니까 이건 2의 0승
예, 1로 가죠. 그래서 1이 됐어요. 자, 이게 뭔가요? 예, 델타 t라는 단위 충격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상수함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의 라플라스 역변환이 델타 t인 거예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예, 공식 유도하는 예, 마지막 단계의 함수입니다.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이 1인 거예요. 1의 라플라스 역변환이 델타 t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단위 충격 함수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평행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의한 대로 충격류 함수도 평행 이동시키고 그것의 극한으로 델타 t도 평행 이동한 그 식을 얻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충격류 함수부터 예, 우리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우리 라플라스 변화는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만 예, 의미 있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A는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만큼 평행 이동해서 변수를 예, T-A로 바꿨어요. 그러면 F 입실론 T-A라는 이런 함수가 생깁니다. 충격류 함수를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식으로 계산되면 돼요. 예, 구간도 A만큼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원래 함수 값을 갖는 곳이 0부터 입실론까지였어요. 그럼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옮겨 놓으면 A부터 A 플러스 입실론까지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A부터 A 플러스 입실론까지는 함수값 입실론분의 1을 갖고요. 그 바깥쪽은 전부 0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시키고 바깥쪽이니까 A보다 작은 곳하고 그리고 A 플러스 입실론을 넘어가는 곳하고 예, 이 바깥쪽은 전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역시 계단함수를 가지고 예,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 여기 함수값이 달라지는 부분이 앞에 0으로 가다가 A에서 한번 달라진 거니까 예, 시작하는 부분은 0부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0은 더할 필요 없으니까 예, 요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리시고 그 다음은 예, A에서 함수값이 달라졌으니까 A에서 함수값이 달라지는 계단함수 ut-a에다가 뒤에 거 입실론분의 1에서 앞에 거 0을 뺀 거 그만큼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a 플러스 입실론에서 함수값이 달라지죠. 그러면 계단함수가 u t 마이너스 a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뒤에 있는 값이 0이죠. 앞에 있는 값이 입실론분의 1이죠.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1이죠. 예, 그래서 f 입실론을 우리가 a만큼 평행 이동시킨 예, 이 충격류 함수 f 입실론 t 마이너스 a 이것은 마찬가지로 계단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계단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실론분의 1 곱하기 u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1 곱하기 ut 마이너스 a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극한을 똑같이 예, 단위 충격 함수 델타 t의 평행 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위 충격 함수 델타 t의 a만큼의 평행 이동된 함수 델타 t-a는 f 입실론 t-a를 입실론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얻은 함수예요. 예,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역시 평행 이동시켰을 때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선 충격류 함수를 평행 이동시킨 f 입실론 t-a의 라플라스 변환 구해 볼까요? 이렇게 계단 함수로 표현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된 이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 되지요. 자, 그런데 역시 입실론 분의 1 똑같이 곱해진 상수는 그냥 갖다 곱하면 되고요. 이제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이용해서 표현만 하면 됩니다. ut-a의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2의 마이너스 여기 있는 수 a s승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계단함수 ut 마이너스 a 플러스 입실론 이것은 t에서 a 플러스 입실론을 뺀 거니까 라플라스 변환 취하면 s분의 2의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큼 a 플러스 입실론 그것하고 s를 곱한 것을 승수로 올리면 되지요. 예,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럼 아까처럼 분모 정리해 볼까요? 입실론 s고요. 예, 분자 정리해 볼까요? 2의 마이너스 as 승에서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입실론 s승 이걸 뺀 거죠. 자, 그럼 여기도 2의 마이너스 as승이 있고 여기도 2의 마이너스 as승이 있죠. 그거 2의 마이너스 as승을 묶어낼 수 있죠. 양쪽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분자는 뭐 남게 되나요? 1 마이너스 여기 남은 거 지수법칙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 그렇죠? 예, 해서 입실론 s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에다가 2의 마이너스 as승을 곱한 것만큼 이렇게 변했네요. 그렇죠? 네, 요만큼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단위 충격 함수 평행 이동했을 때의 라플라스 변환도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여기 충격류 함수의 평행 이동된 함수 f 입실론 t-a 이것의 극한 이게 예, 단위 충격 함수의 평행 이동된 함수예요. 그렇다면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아까 썼던 기술 라플라스 변환하고 극한하고 취하는 순서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라플라스 변환 먼저 계산하고요. 예, 입실론이 0으로 가는 극한 나중에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똑같죠. 이 충격류 함수의 평행 이동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여기 위에서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입실론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지요. 극한의 변수는 입실론이에요.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as승은 이 극한을 계산할 때는 입실론이 없지요. 상수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극한의 성질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요것의 극한하고 이 상수를 그냥 곱하면 되는데, 이것의 극한은 조금 전에 계산한 거지요. 0분의 0꼴이었어요.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입실론으로 미분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S 약분하고 입실론을 0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극한이라는 것은 1로 갔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값이 1로 가주니까 거기에다가 2의 마이너스 AS승을 곱한 것의 극한은 2의 마이너스 AS승이지요. 자, 이렇게 평행 이동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델타 t 마이너스 a의 라플라스 변화는 2의 마이너스 as 승이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평행 이동된 것의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봤던 단위 충격 함수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 충격 함수 델타 t는 f 입실론 t에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입실론이 0으로 가버리니까 t가 0이 아닐 때의 델타 t의 함수값은 전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가 0일 때의 함수값은 무한대가 되는 거지요. 예, t가 0이면 델타 t라는 것은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함수값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그래서 델타 t라는 함수는 미적분하게 정리들을 우리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그 정리들을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는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충격유 함수를 보니까 그 입실론이라는 그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1이었죠. 예, 그렇다면 그 극한이 계속 넓이를 1로 보존하면서 변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델타 t의 전체 넓이를 1이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여기 1은 넓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전체 넓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 구간에서 델타 t라는 함수 이걸 적분한 것이 전체 구간의 넓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예, 그래서 그 값을 1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니까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필요하다면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이 한 점에서 델타 t는 t가 0일 때 그 0 한 점에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성질을 이렇게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가지고 그려요. 그런데 그 넓이는 1이다라고 정의됐다라고 생각해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1이라고 써줘요. 그러면 이것은 이 임펄스의 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델타 t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델타 t를 a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 0에서 발산하는 것이 a에서 발산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a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를 그리고 그 넓이가 1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런데 이 단위 충격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라는 상수가 곱해졌다면 그 넓이를 1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니까 알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평행 이동이 되어 있다면 B만큼 가서 넓이 알파만큼으로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단위 충격 함수는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충격류 함수를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의 는 오른쪽에 g라고 이렇게 함수로 주고 한번 미분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자, ft라는 값, f 입실론 t라는 이 함수가 충격류 함수예요. 0부터 입실론까지 구간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충격류 함수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0부터 입실론까지는 입실론분의 1, 그 바깥쪽 구간에서는 전부 함수값이 0. 그래서 계단 함수로 표현하면 입실론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1 곱하기 u t 마이너스 입실론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f 입실론 t는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이런 함수다라고 지금 문제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주어도 f 입실론 t는 이런 함수다라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초기값, 초기값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x가 f 입실론 t다. x0은 0이고 x 프라임 0도 0이다. 이것의 해 x 입실론 t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극한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x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썼는데 여기 x라고 표현된 그 값이 요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 x를 여기가 입실론일 때, 입실론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입실론일 때의 해를 x 입실론 이렇게 특별하게 이름을 주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대로 이렇게 이 방정식을 풀어서 x가 얼마인가 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x 입실론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우리 늘 했듯이 양쪽에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취합니다. 같은 거니까 양쪽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해도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라플라스 변환 이제 거의 다 연습을 했죠. 왼쪽은 x의 더블 프라임,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인데 더블 프라임의 라플라스 변환은 s제곱 lx 마이너스 sx0 마이너스 x 프라임 0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x0 0이에요. x 프라임 0 0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개 항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x의 라플라스 변화는 lx지요. 그렇죠? 그게 f 입실론 t의 라플라스 변환인데 조금 전에 f 입실론 t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놨죠. 입실론 s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 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된 식이 뭔가요? 여기 lx로 왼쪽을 묶어볼까요? s제곱 플러스 1. 그래서 s제곱 플러스 1 곱하기 lx가 입실론 s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다면 lx는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계산해 볼까요? 자, 그래서 LX를 정리하면 S제곱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눠가지고 얻었어요. 그래서 입실론 S 곱하기 S제곱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할 거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입실론 분의 1, 상수 묶어내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남는 것이 이렇게
S 곱하기 S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게 남고 뒤쪽에 있는 것은 똑같은 거에다가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하고 곱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예, 입실론 S승 이걸 묶어내면 앞에는 S 곱하기 S제곱 플러스 1분의 1 요게 남은 거죠. 자, 그럼 이거 부분 분수로 고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S분의 A 플러스 S제곱 플러스 1분의 BS 플러스 C 이렇게 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분해가지고 S 곱하기 S제곱 플러스 1분의 A 곱하기 S제곱 플러스 1 플러스 S 곱하기 BS 플러스 C 이렇게 정리해서 푼 겁니다. 그렇다면 AS제곱 플러스 1 플러스 S 곱하기 BS 플러스 C 이 값이 1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항은 A 플러스 B S제곱 그리고 1차 항을 보면 1차 항은 여기밖에 없죠? 플러스 CS 플러스 상수항은 여기밖에 없죠? 플러스 A 이게 1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상수항 오른쪽에 1이니까 여기 A는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A가 1이니까 여기 2차항은 오른쪽에 없어요.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0이 되죠. 네, 여기도 1차항이 없으니까 C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0이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럼 여긴 0이니까 없어졌고요.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A는 1이고요. 그래서 S분의 1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1분의 S 이렇게 얻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분수로 고쳐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면 되네요. 그렇죠? X는 여기 있는 이 값의 라플라스 역변환이에요. 그게 바로 입실론에 대한 해를 구한 거니까 X 입실론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라플라스 역변환을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입실론 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요. 예, 나머지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개를 하니까 이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라플라스 역변환 구하면 되죠. 하나는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그냥 구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이 곱해진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계산해서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둘 다 요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알면 해결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부터 구합니다. S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1이지요. S제곱 플러스 1분의 S 여기 1은 1의 제곱이니까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하는 코사인 T지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부분이 1 마이너스 코사인 T 라플라스 역변환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은 이 똑같은 거에 2의 마이너스 입실론 S승 하는 게 곱해진 거니까 우리 제2 이동 정리를 배웠습니다. 그럼 제2 이동 정리라는 것은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해서 거기에 있는 변수 t를 찾아서 여기 입실론 체크해서 t를 t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렇죠? 거기에 이 t 마이너스 입실론에 대한 똑같은 계단함수를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x를 얻었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t에서 t를 t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계단함수 ut-입실론 곱한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입실론 t라는 것을 계산을 끝냈어요. 자, 그런데 이 값을 계단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각적 연속인 함수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단함수라는 것은 t가 입실론을 넘어갈 때부터 함수값이 바뀌어요. 입실론 전에서는 입실론보다 작을 때에는 이 함수값이 0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게 0이 곱해졌으니까 떨어지고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남죠. 그래서 0부터 입실론까지는 입실론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t지요. 자, 그런데 뒤쪽 부분은 입실론을 넘어가면
입실론을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 함수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값에서 여기 뒤에 있는 이 값을 빼고 앞에 입실론 분의 1 곱하면 돼요. 그렇다면 1하고 1 없어지고 여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 입실론에서 코사인 t를 뺀 함수가 되지요. 거기에 입실론 분의 1이 곱해진 거죠. 이렇게 조각적 연속인 함수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x 입실론 t 해를 구한 다음에 입실론을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그 값이 얼마인가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입실론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갑니다. 여기 입실론이 있네요. 이게 0으로 가요. 그렇다면 t는 0 이상인 곳에서 이제 극한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입실론도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0부터 0까지니까 그냥 한 점 0에서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점에서의 값은 그냥 계산해서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t가 0일 때는 코사인 값이 1이니까 이 전체 함수를 1-1, 0이다. 이렇게 처리하고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되네요. 그러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코사인 t 마이너스 입실론 마이너스 코사인 t. 이것을 입실론을 0으로 보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분모 0으로 가죠. 코사인 t 마이너스 입실론, 입실론이 0으로 가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역시 전체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역시 0분의 0꼴이지요.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쓸 거예요.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역시 입실론으로 미분하는 겁니다. d 입실론 분의 t. 그렇죠? 그렇다면 입실론을 입실론으로 미분하면 1이지요. 그리고 입실론으로 미분할 거니까 코사인 t는 상수 취급되지요. 상수 취급되니까 미분하면 0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만 미분하면 되지요. 그래서 코사인 t 마이너스 입실론을 입실론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입실론.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안쪽에 t 마이너스 입실론이 있었으니까 입실론으로 미분해 곱합니다. 그런데 t는 상수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 입실론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곱해져서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남는 건 사인 t 마이너스 입실론이 남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입실론을 0으로 보내볼까요? 그렇다면 1분의 하는 건 필요 없고, 극한은 사인 t가 되죠. 그래서 사인 t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를 우리가 조금 전에 f 입실론 t라는 함수로 주고 그리고 리미트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이런 극한을 취했어요. 근데 f 입실론의 극한이라는 것은 델타 t예요. 그렇다면 f 입실론으로 놓고 풀어서 극한을 구한 것하고 f 입실론의 극한이 되는 델타 t를 놓고 이 미분 방정식을 푼 것하고 일치하는가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x0은 0이고 x 프라임 0은 0이다. 이렇게 주고 오른쪽만 충격류 함수의 극한이 되는 단위 충격 함수 델타 t로 바꿔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나왔던 사인 t하고 같은 그런 값이 나오는가 확인해 볼 거예요. 가볼까요? 자, 양쪽에다 라플라스 변환을 취했어요. 그렇다면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x가 델타 t하고 같아야 되니까 라플라스 변환 취해도 같아야 돼요. 왼쪽에 라플라스 변환 s제곱 lx 마이너스 sx0 마이너스 x 프라임 0 초기 조건 대입하면 x0도 0이고 x 프라임 0도 0이니까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x의 라플라스 변환 다 됐죠? 오른쪽은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lx로 묶어내면 s제곱 플러스 1이 lx에 곱해진 것이 1이다. 이제 s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볼까요? lx는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됐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x를 구해볼까요? 이곳에 라플라스 역변환이지요. 그래서 L 인버스 S제곱 플러스 1분의 1. 근데 이곳에 라플라스 역변환 뭐죠? 사인 T죠?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F 입실론 T로 두고 해를 구해서
입실론을 0으로 보는 극한을 취한 것하고 그냥 처음부터 f 입실론 t의 극한이 되는 델타 t라고 두고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푼 것하고 답이 똑같죠? 이렇게 똑같구나 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델타 t라는 함수를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문제를 연습을 해 볼게요.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파이 이 값이 해가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x0은 0이고 x 프라임 0은 0이다. 초기 값이 주어져 있어요. 이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초기 값 문제에 해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 거니까 양쪽에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취합니다.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x의 라플라스 변화는 평행 이동되어 있는 파이만큼 평행 이동되어 있는 델타 t 마이너스 파이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다 알고 있죠? 왼쪽 x의 더블 프라임의 라플라스 변화는 s제곱 lx 마이너스 s x0 마이너스 x 프라임 0 그리고 x의 라플라스 변환 lx. 그런데 델타 t 마이너스 파이의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조금 전에 이동시켜 갖고 구해놨어요. 뭐지요? 여기가 파이니까 2의 마이너스 파이 승. 그렇죠? 자, 그럼 초기 조건 x0도 x 프라임 0도 0이다 라고 대입합니다. 그리고 정리해 볼까요? LX에 S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어요. 그게 2의 마이너스 파이 S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LX는 S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S제곱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S승이죠. 그러면 해가 되는 X는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값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파이 S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제2 이동 정리. 요건 무시하고 S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합니다. 라플라스 역변환. 그럼 라플라스 역변환이 뭐지요? 사인 t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지수함수 곱해졌는데 여기 마이너스하고 파이가 있으니까 여기 t가 있네요. t를 t 마이너스 파이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계단함수 ut 마이너스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sin t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ut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조각적 연속인 함수로 나눠보겠습니다. 계단함수가 파이에서 값이 갈려요. 그럼 파이보다 작은 쪽은 계단함수가 0이니까 사인이 곱해져도 0, 파이 이상이 되면 이 함수 값은 1이니까 그대로 사인 t 마이너스 파인데 사인 t 마이너스 파이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면 같이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파이 근데 사인 파이는 0이죠. 뒤에 건 없어지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사인 t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t가 되죠. 그래서 파이 이상일 때는 함수가 마이너스 사인 t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파이까지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파이까지. 여긴 0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인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생겼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2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2파이 넘어가면 여기 3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t니까 여기 파이부터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부호를 바꿨으니까 여기 t축, 즉 x축 역할을 하는 축이지요. 그 축에 대칭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생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함수값이 0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충격 함수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어떤 파가 오다가 이 부분에서 충격이 가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충격이 두 번 가해진 1차 충격과 2차 충격이 있는 그런 경우의 미분방 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볼까요?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x가 델타 t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2파이고 x0은 0이고 x 프라임 0은 0이다. 이것의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충격 함수가 두 개 더해져 있으니까 파이에서 한번 충격을 받았고 2파이에서 한번 2차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풀어볼까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양쪽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할 거예요. 그렇다면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x의 라플라스 변화는 델타 t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2파이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하고 같다. 자, 이제 계산합니다. x의 더블 프라임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면 s제곱 lx 마이너스 sx0 그리고 마이너스 x 프라임 0 그리고 x의 라플라스 변환 lx 그렇죠? 초기 조건 대입하면 x0 0이고요. x 프라임 0 0이고요. 그래서 두 개는 없어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예, 여기 충격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델타 t 마이너스 파이 2의 마이너스 파이 s 승이고요. 델타 t 마이너스 2파이 2의 마이너스 2파이 s 승이고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lx로 묶어내면 왼쪽은 s제곱 플러스 1이 곱해졌고요. 그 값이 2의 마이너스 파이 s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파이 s승. 이제 s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lx를 구할 수 있어요. lx는 s제곱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s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파이 s승. 다 됐죠? 예, 이제 해 x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x는 예,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이지요. 근데 이 모양이 어때요? 둘 다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만 알면 여기 제2 지수 이동이 된 거죠? 예, 둘 다 지수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sin t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거기에 지수 함수 2의 마이너스 파이 s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t를 여기가 파이죠? 그럼 t 마이너스 파이로 바꾸고 계단함수 u t 마이너스 파이를 곱해주고 두 번째는 여기가 2파이니까 여기 있는 t를 t-2파이로 바꾸고 그리고 계단함수 해당하는 u t-2파이를 곱하고 됐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걸 조각적 연속인 함수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려고. 자, 그렇다면 함수 값이 정해지는 게 이 계단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계단함수 두 개가 있죠? 예, 여긴 파이부터 함수값을 갖는 거고 여긴 2파이부터 함수값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파이보다 작은 곳은 앞에 있는 계단함수도 0이고 뒤에 있는 계단함수도 0이에요. 그래서 둘 다 0이니까 0이고요. 자, 이제 파이를 넘어가면 여기 앞에 있는 건 1이 되지만 파이부터 2파이까지만 있다고 하면 2파이를 안 넘어간 상태에서는 뒤에 있는 계산함수는 0이지요. 그럼 앞에 있는 것만 계산이 되는데 그게 sin t-파이죠. 예, 조금 전에 전개를 해보니까 sin t-파이는 마이너스 sin t였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sin t가 되고요. 이제 2파이를 넘어가면 예, 여기 앞에 있는 것도 1이 되고 뒤에 있는 것도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sin t-파인데 그건 마이너스 sin t고 그럼 뒤에 있는 것은 사인의 주기가 2파이예요. 그러니까 sin t-2파이는 sin 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in t하고 마이너스 sin t하고 더해진 거죠. 그럼 더하면 0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파이부터 2파이까지만 마이너스 sin t로 표현되는 그래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1차 충격을 받은 곳에서 마이너스 sin 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2파이에서 또 2차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예,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충격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까지 예, 이렇게 해서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